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이제 스포츠 윤리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요.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첫 번째, 심판의 윤리입니다. 자, 요즘 심판의 어떤 도덕적 그런 자질, 그리고 심판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자질, 이런 것들이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고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포츠에서의 심판에서 요구되는 어떤 자질들. 첫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인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청렴성입니다. 청렴성은 어떤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행실, 행동이 바르고 탐욕이 없는 청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은 어떤 특정 사람의 지시나 간섭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자율성입니다. 자, 그래서 상급자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지시를 해도 그걸 다 따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으면 자율성을 발휘해서 단호하게 뿌리치거나 내가 공정성 있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직함이에요. 어떤 거짓이나 그리고 꾸밈이 없는 그런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냉철함이에요. 침착한 어떤 판단, 그리고 단호한 결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냉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그렇겠죠. 바로 심판으로서 어떤 종목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오래된 경험과 훈련의 전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출되었었는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스포츠 심판 윤리 예시예요. 그래서 심판의 사회 윤리는 협회나 종목단체의 도덕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판은 공정하고 엄격한 도덕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자, 심판의 개인 윤리는 청렴성, 투명성의 즉 인격적 도덕성을 의미한다라고 실제로 이런 예시가 기출에서 나왔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런 원리들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지? 아,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구나. 청렴성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전문성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학습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어떤 오심, 잘못된 판단과 일부 편파 판정을 막기 위한 방어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심판의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심판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바로 교육의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하고요. 세 번째, 판정 능력 향상을 위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상당히 자주 아카데미를 열어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의 자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즉 윤리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상임 심판 제도, 즉 심판이 직업으로서 안정될 수 있게 말 그대로 심판이 직업인 상임 심판 제도의 확립과 적절한 보수를 통해서 전문성 제도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의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평등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기본권에 대해 모두가 평등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은 차등의 원리예요.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그 말은 뭐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약자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사람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스포츠를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뭐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뭐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외되어 있으니 어때요? 평등의 개념이 적용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에서 얘기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의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즉 개방된 지위와 직책인데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가 과거 개천에서 용난다 약간 이런 개념들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개천에서 용을 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부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즉 인적 자원을 통한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고 땅덩어리가 넓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것도 않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개방된 지위와 직책을 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아주 기본적인 자유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정의의 원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어떤 능력에 대해 무지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최악의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을 아주 원초적이다라고 해서 원초적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정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의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절차적 정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정했는가 또는 그 과정이 공정했는가와 관련된 정의를 우리는 절차적으로 정의로웠나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평균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형에서. 그래서 개인 상호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평균값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분배 또는 나누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가와 관련된 정의를 우리는 분배적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적 정의가 또 나옵니다. 법률적 정의는 개인이 단체의 의무를 다했는가와 같은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정의를 법률적 정의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출됐는지 실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평균적 정의를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정의의 유형의 예시죠. 유소년 축구 생활체육 지도자 A는 남녀 학생 구분 없이 모든 경기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학생들에게도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참여 시간을 보장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평균적인 것이죠. 장애가 있든 없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정의를 제공한 게 이렇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테니스 경기에서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코트를 바꿔가면서 게임을 하도록 규칙을 적용한다. 그렇죠. 이쪽 코트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1쿼터는 이렇게 하고 2쿼터는 바꾸죠. 왜? 예를 들어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코트에 있는 사람은 불리해. 여기 있는 그늘에 있는 사람은 유리하고 햇빛을 등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하도록 이런 것들이 바로 절차적인 정의다. 그리고 분배적 정의가 있어요. 분배적 정의는 비지역 체육회는 당해 연도에 소속 선수의 경기 실적에 따라서 어때요? 연봉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바로 분배적인 거죠.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한번 내가 연봉 1억을 받았어.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 시합을 나가서 잘 못 뛰었어. 성실하게 안 했어. 그래도 똑같이 1억을 줘.
이게 정의로운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실하게 경기를 펼쳐서 정말 정의롭게 1등을 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성실하지 못했거나 경기 실적이 나빴으면 좀 낮게 주고, 이런 게 분배적으로 정의롭다라는 예시이고요. 또 다른 내용을 한 번 더 볼게요. 그렇다면 평균적 정의의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운동선수의 신체 훈련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농구와 배구 선수의 키는 타고난 우연성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가로치고 무슨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why? 물음표. 스포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많이 틀렸어요.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왜? 잘 보면은 농구, 배구 선수가 있어요. 키가 크면 유리한 종목들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2m 크고 싶어 하면 크고, 우리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밥을 5끼 먹으면 더 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를, 어떤 정의를, 바로 즉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적인 정의를, 평균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의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요걸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시로 가져가면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심정윤리는 행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위를 발생하는 도덕적 어떤 가치와 신념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윤리가 바로 뭐다? 심정. 다음은 책임윤리예요. 행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위에는 심정윤 행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는 행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반대되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선한 동기의 행위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윤리를 책임윤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쉽죠? 그래서 스포츠 조직의 윤리 문제 발생 원인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발생 원인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원인들이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 비정상적인 조직일수록 비윤리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조직에서 개인의 일탈로 인해 비윤리적 행동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네 번째,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어떤 생각과 행동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기출됐던 내용들만 쭉 가져와 봤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기관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체육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공정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 스포츠 조직 내부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자발적인, 자체적인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체육과 관련된 법적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아서 그 법령을 제정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조금 잘못된 오판을 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한 확보와 집행이 결국에는 이러한 스포츠 조직의 윤리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스포츠 조직 윤리 경영의 예시인데요. 스포츠 조직에서 가로치고 무엇은 이게 뭐예요? 윤리 경영. 그래서 기업의 가치 경영을 넘어서 정성적 규범, 기준까지 확장된 스포츠의 사회적, 윤리적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윤리적 뭐가 필요해요? 실천 의지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고 디귿은 뭐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제가 합격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부터는
보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사례로 들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즉, 그 또 이전에 뭐 15년, 16년 좀 문제가 쉬울 때는 이건 뭐냐? 좀 단답형에 가까웠어요. 이 이론 뭐냐? 이거 학자 뭐냐? 이건데 요즘은 보기에서 가로치고 이 무슨 학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하나 더 꽈서 문장을 쭉 3줄짜리, 5줄짜리 해놓고 가로치고 기억 뭐, 니은 뭐, 디귿 뭐, 심지어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윤리가 사실은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학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학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학자 끄집어 와 그리고 이렇게 막 기억 뭐냐, 니은 뭐냐, 디귿 뭐냐 하니 헷갈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윤리라고 할지라도 좀 쉬운 과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집중해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스포츠 윤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